자, 일단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뭔가요? 중국산 전기차가 1000만원대로 저렴하게 나와서 점유율을 차지해 가면서 국산차를 견제해주고, 이 견제 때문에 국산차 브랜드는 눈치를 보면서 가격을 못 올리고 이런 걸 원했죠. 저도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 전망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아디가 전기 트럭을 국산차보다 비싸게 출시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여러가지 전망을 토론하듯이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인 중국산 전기차, 대표적인 게 비아디가 있고요. 우리한테는 약간 생소한 장링 자동차랑 체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비아디는 최근에 포터랑 봉고와 동급인 전기 트럭을 먼저 출시했고, 장링 자동차랑 체리 자동차는 승용 전기차 4종을 다음 달부터 국내에 판매할 거라고 합니다. 차를 인도받을 수 있는 건 6월쯤이라고 하는데, 들여오는 차종들이 죄다 저렴한 것들입니다. 장링 자동차의 EV3, 체리 자동차의 EQ1, EQ1 프로, 그리고 QQ 이렇게 4종류인데 아직 국토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 가격이 완전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언론 내용을 종합해보면 QQ는 초소형 전기차거든요.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인승이고 뒤에는 화물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EQ1 라인업은 기아 모닝하고 동급인 경영 전기차고, 보조금을 받으면 2000만원대 초반, 프로 모델은 2000만원대 후반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EV3는 4인승 소형차인데 캐스퍼보다 살짝 크다고 합니다. 보조금이 600만원 정도고 보조금 포함 가격은 2000만원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중국 인증 주행거리는 302km고 우리 환경부 기준으로는 200km 후반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오늘의 논점을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국 전기차가 생각보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사실상 모든 차주들의 기대를 꺾어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만원대, 2000만원대 가격대 자체는 기대한 숫자가 맞는데, 이런 차들을 1000만원대에 구매하기는 싫을 거잖아요. 2000만원대면 그냥 캐스퍼 풀옵션을 사고 말지 누가 중국산 전기차를, 그것도 주행거리가 200km대인 전기차를 사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망도 다르게 하고 중국산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게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국산차를 사는 소비자들 그리고 국산차 회사들한테도 가격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산 전기차는 현대차를 비롯한 국산차 브랜드를 가격으로 견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망하는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중국 브랜드가 직접 밝힌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추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닌 가설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산 배터리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한테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아예 다르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살펴보고요. 일단 중국산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작년 전기차 배터리 업체 판매 실적인데, 우리 배터리 기업 3사랑 일본 파나소닉을 제외하고 상위 10위권을 중국 브랜드가 싹쓸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CATL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브랜드 점유율로 따지면 27.5%였고요. 배터리 출하량으로는 39.1%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1월일 기준으로 중국 시장을 제외한 자료인데, 중국을 제외하고 봐도 CATL이 2위입니다. 비아디도 상위 10위권 안에 있죠. 중국 브랜드가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자본으로 밀어붙이는 게 하나 있고, 얘네는 또 잘 나가는 기업이 하나 있으면 기업 혼자 단독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밀어주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CATL이 포드랑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중국 정부가 포드 미국 공장을 조사한다고 나섰습니다. 왜? CATL 기술을 포드가 유출해 갈까봐 중국 정부 차원에서 미리 견제를 해준 거죠. 이 정도로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방어해주는 게 CATL입니다. 또 하나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 수입 비중만 봐도 나옵니다. 리튬은 중국 의존도가 84%나 되고요.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 탄산 망간 이런 건 100%에 육박합니다. 이건 중국 배터리 기업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한국이랑 중국의 주요 배터리 진출 현황을 보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미 CATL이랑 비아디는 서울에 진출을 했습니다. CATL은 2021년 11월에 한국 지사를 설립했고, 이 당시 목적은 현대차를 공략하는 거였고, 이 공략이 현대차랑 협력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비아디랑 마찬가지로 아시아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 해외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일본은 판매 법인에 불과하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고, 얼마 전에는 자사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트럭을 출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점유율 상승에만 초점을 뒀습니다. 중국 배터리가 한국이랑 미국 시장까지 침투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구나, 견제해야겠네, 이렇게까지만 전망이 됐고, 이게 이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배터리랑 중산 전기차가 세계 시장을 잠식하겠구나,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겠는데?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차들을 출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조금 없이 2천만원대로 살 수 있는 전기차 모두가 원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중국 브랜드가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건 이렇게 작은 전기차를 1,000만원대, 2천만원대를 주고 사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많이 광고하던 비아디 C 같은 차들을 3천만원대 정도에, 한마디로 그랜저나 소나타급 전기차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대로 사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런 소형차들은 현대기아차도 2천만원대로 출시할 수 있는 차들입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던 건 현대차가 출시하기 어려운 가격대 준중형 세단 정도를 2천만원대 초반대에 사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들여오겠다고 하는 차종들은 솔직히 이 가격도 비싸죠. 캐스퍼랑 가격이 비슷하면 사람들이 캐스퍼를 사지 중국산 전기차를 사겠어요? 비아디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비아디도 이번에 1톤 전기 트럭을 포트랑 봉고보다 비싸게 출시했단 말이죠.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착순 개념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노리고 들어온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으려고 출고 대기가 짧은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노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뚜렷한 전략입니다.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소진되면 무조건 안 팔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장ling 자동차랑 체리 자동차도 보면 딱 그 가격대인 차로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게 들여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작은 차들을 들여온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런 가격대의 차를 출시했다는 사실보다도 왜 이 회사들이 이런 가격대로 차를 출시하기로 마음 먹었을까,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리 영역인데, 지금 하는 것만 봐선 두 가지로 추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판매량이 아무리 많다 해도 지금은 대부분 자국에서 판매된 결과 점유율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본력으로 어떻게든 차를 만들긴 했는데 마케팅 노하우까지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거나 파악하지 못했다, 뭐 이런 가설입니다. 이건 이제 전략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한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을 만만하게 봤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를 만드는 대부분이 중국 업체들이 신생 회사고 해외 진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니까 자동차를 어떻게 팔아야 대박이 난다는 걸 대략적으로라도 아는데, 중국 브랜드들은 시장 분석이 약했거나 안 했거나 잘못했거나 셋 중 하나인 겁니다. 한국 브랜드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한국에서 한국 전기차보다 비싸게 팔 생각을 했겠냐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애초에 차를 많이 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가격으로 들여오는 걸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보조금을 위해 차를 출시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인데요. 우리나라는 보조금이 자국 우대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직영 서비스 센터 같은 가산점 개념을 도입해서 자국 브랜드에 유리하게 만들어 두긴 했는데, 이건 일반 승용 전기차한테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아디가 출시한 트럭이나 장ling 자동차랑 체리 자동차가 출시할 소형차들이나 이런 차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비아디 트럭을 보조금만 잘 받으면 1,900만원대로도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약간 중국산 충전기랑 맥락이 비슷한 겁니다. 전기차 충전기 업체들이 저렴한 중국산 충전기를 설치해서 설치 보조금만 싹 챙겨가고 사후 관리는 제대로 안 해서 충전기 고장률도 높고 수리하는 데에도 한참 걸리는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추리가 가능하냐면, 보통 자동차를 많이 팔고 싶으면 정비 인프라 같은 것도 같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비아디만 봐도 정비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심지어 출시한 차도 현대차보다 비싸요. 이러면 차를 많이 팔 생각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또 정부 보조금은 받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들여온다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전략이나 계획만 봤을 때는 차를 많이 팔아서 점유율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보조금 이익을 취하려는 건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국산 배터리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오히려 국산차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사들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KG 모빌리티가 비아디 배터리를 씁니다. 현대차 그룹은 CATL 배터리를 쓰기 시작했고요. 이미 신형 코나 전기차도 국내용 모델에는 CATL 배터리를 쓰는 걸로 알려졌고, 사용 범위도 점점 넓어질 겁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포드도 CATL이랑 협력을 하고 테슬라도 중국산 배터리를 씁니다. 자, 이 소리는 결국 뭐냐면 중국산 배터리라는 전제 조건이 모든 글로벌 브랜드한테 적용됐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한국 전기차도 중국산 배터리, 미국 전기차도 중국산 배터리, 중국 전기차도 중국 배터리를 쓴다. 그렇다면 너는 이 중에 어떤 차를 살래?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원산지나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브랜드 싸움이 됐다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극단적으로 똑같은 스펙에 디자인도 똑같아요. 그런데 A 자동차는 BMW 엠블럼이고 B 자동차는 비아디 엠블럼을 달았어요. 가격은 똑같대요. 어떤 차를 사실래요? 그래서 결국 중국산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는 게 오히려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도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폭스바겐, GM, 포드, 심지어 현대기아차까지 저가형 전기차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산 전기차들은 저가형 꼬리표를 떼려고 가격을 비싸게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한테 기대했던 건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를 아예 깨버리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중국산 전기차가 현대차를 위협할 거라는 전망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폭스바겐이나 테슬라, GM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될 겁니다.
왜? 이미 여기도 가격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고 저렴한 가격이 곧 점유율 싸움으로 이어질 거라서 중국산 전기차가 현대차를 위협한다는 식으로 요즘에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 상황과 조건이 변화한 만큼 전망도 조금씩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